안녕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팅커캐드 마지막 심화 과정 체인메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팅커캐드로 소형 액세서리도 만들어 보고 중형 액세서리도 만들어 봤잖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 친구들 팅커캐드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만들 체인메일도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유동성 있는 체인메일도 만들어보고 컴퓨터 자수기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컴퓨터 자수기. 말만 들었을 때는 컴퓨터 자수기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컴퓨터 자수기라는 말이 되게 낯설게 들릴 텐데 얘도 배워보면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우리 유동성 있는 체인메일 만들고 컴퓨터 자수기까지 배우러 가봅시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액세서리 말고 입을 수 있는 모자와 신발을 만들어 봤죠? 이번 시간에는 의류를 직접 만들기보다 미래의 의류와 3D 프린터에 관련해서 체인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인메일이 뭘까요? 체인메일은 중세 서양 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금속고리를 옷처럼 엮어서 입었던 쇠사슬 갑옷입니다. 그렇다면 체인메일은 과거의 옷인데 어째서 미래의 옷과 3D 프린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선 체인메일의 3D 모델링을 살펴볼까요?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싱기버스를 검색해볼까요? 싱기버스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전 세계 누구나 공유하고 공유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모델링이 공유되어 있는데요. 장난감이나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연필꽂이, 열쇠고리 등 아주 다양합니다. 검색창에 체인메일을 검색해주면 다양한 모양의 체인메일이 검색됩니다. 여기 공유된 모델링을 보겠습니다. 공유된 모델링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모델링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먼저 원리를 알기 위해서 간단한 모양을 살펴볼게요. 이 모양을 보면 여러 개의 고리들이 겹치지 않고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고리처럼 딱딱한 재질로 옷을 만들어도 유동적이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째서 3D 프린터와 관련이 있을까요? (3D) 프린터로 체인메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리를 하나하나 출력해서 엮어야 할까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이 모델링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가져가서 살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큐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체인메일 모델링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3D 프린터가 층층이 쌓을 수 있게 조각내 볼게요. 그럼 이 조각난 체인메일을 살펴봅시다. 조각난 단면을 살펴보면 프린터가 쌓아 올리면서 서로 닿거나 겹치지 않고 하나씩 따로따로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는 복잡하고 조립하기 까다로운 모양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모델링을 슬라이싱 했으니 출력까지 해볼까요? 자, 여기 우리가 본 체인메일을 출력했는데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유롭죠? 지금은 고리들이 크게 출력되었지만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고 더 섬세한 3D 프린터가 개발된다면 옷 한 벌을 바로 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즈를 입력하면 나오는 나에게 맞춤 옷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팔찌와 목걸이 줄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옷이나 가방도 이런 식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체인메일과 비슷한 유동적인 모양의 출력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응용하면 이렇게 재밌는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자, 체인메일을 한번 직접 모델링을 해보겠는데요. 영상을 잘 만들어 두신 분이 있어서 영상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원통 반 잘라진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로 줄이는데 저희 3D 프린터로 프린팅한 경험상 한 14cm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원통을 갖다가 모델링을 해서 빼고요. 이때 정렬을 잘 해서 빼주기를 진행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는 이제 체인메일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한 번에 뽑기에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각 모서리들을 조금 더 둥글려서 프린팅을 한다면 또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D라는 거는 두플리케이트, 복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복제해서 모델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를 해서 배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네. 교차해서 배치해 놓게 되면은 서로 겹치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체인처럼 서로 빠지지 않게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나를 만든 걸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네 개 만들고, 네 개를 여덟 개 만들고, 이렇게 배수로 해서 모델링을 해나가는 방식을 저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모델링 방식을 쓰면은 반복되는 형태가 있는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체인메일 겹치지 않게 된 다음에 이제 바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떼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떼면은 또 플렉시블한 마치 섬유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링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에 있는 컴퓨터 자수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자수기가 있는 거는 알고 잘 사용법을 몰라서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에 계시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단은 그 사용법 매뉴얼을 좀 받아갖고 일단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컴퓨터 이 자수기는 일단 3000에 1800 픽셀 이하 이미지 혹은 뭐 이런 것들 그림 같은 거, 글자 같은 것들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작업하면서 직접 본 거는 이제 글자를 텍스트를 직접 써 넣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그냥 가져와서 변환을 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사용법은 그 센터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그 사용을 할 때는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자수를 놓을 그 판의 사이즈,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에다가 천을 걸고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먼저 그 기계에다가 먼저 장비에다가 세팅을 해도 되고 그 소프트웨어로 먼저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림을 부르고 그 장비를 세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옷감, 이제 어떤 천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단순히 이미지를 부르고 오토펀치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불러오면 보통 이미지는 네모판에서 그림이 되는데 자수를 만들 부분만 아마 선택을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자수에서 선택이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작업 같은 것들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이라는 게 저희가 인간이 색상을 인식하는 게 1670만 색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물들 모든 뭐 실이라든가 실을 1670만 색까지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가지 색깔들로 해서 색깔을 일정한 지정 범위로 끊어서 인식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색깔, 그러니까 그림하고 실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색깔 영역별로 나누게 되면은 그 영역들에 필요한 실들을 지정을 해주는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글자가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이미지하고 마찬가지로 글자를 입력하는데 입력하는 방식은 저희가 뭐 워드 프로세서 혹은 엑셀 같은 거에서 그림을 집어넣는 거,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를 집어넣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얼마나 촘촘하게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주고 USB에 저장을 해주면은 그 기계 본체 우측에 있는 USB에다가 꼽으면 바로 이렇게 USB 파일 안에 있는 거를 기계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계 장비 안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 위에다가 그러니까 천을 어느 부분에다가 걸고 천의 사이즈 그 다음에 천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이 자수를 놓을 건지 지정해주는 작업을 해준 다음에 실 색상이 뭐 오류가 없는지, 그러니까 기계에 이제 여러 가지 실을 꼽을 수가 있는데 거기 실에 맞는 색상이 번호대로 놓여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준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면 바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전체 진행 과정을 선생님하고 한번 진행한 것이 있으니까 다 같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고르는 게 있어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네. 있는데 저희는 요 위에서부터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요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것도 있고 네.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요 작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큰 것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네. 여기 360에 200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게 100에 100이에요. 네. 그래서 100에 100으로 할 거면 여기 이렇게 이거 선택하시고 네. 확인 네. 하면은 요거는 디폴트 이렇게 천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 네. 그냥 기본 값으로 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케이 하신 다음에 그러면 100에 100짜리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림은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네. 해주면은 이제 그림을 불러와야 하는데 네. 여기 홈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네. 여기 이미지 탭 들어가서 네. 여기 오토 펀칭 이렇게 해줘가지고 네. 여기 제가 깔아놓은 것 중에 아이고 예를 들어서 라이온 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PNG 파일이에요. 네, 이거는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파일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뭐 JPG 되고 그다음에 네. 뭐 근데 일단은 PNG 파일로 해가지고 이거는 네.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 열기 이렇게 해서 네. 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틀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할 수가 아하. 있고 네. 일단 요걸로 정하고 예. 넥스트 예.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넥스트 네. 예. 하고 요거 이제 여기 색깔이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렇게 누르면 안 쓴다 이렇게 쓰면 네. 쓴다 이런 식인데 대부분 이제 넥스트 누르고 이제 피니시 예. 딱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 이게 바로 오토 펀칭 기능이에요. 예. 예, 오토 펀칭 기능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오픈해서 파일을 불러와도 돼요. 이렇게. 네. 네. 그럼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게 지금 아까랑 그림이 다르잖아요. 네. 얘는 얘가 알아서 그 바느질을 어떻게 하겠다를 정해주는 거고 오토잖아요, 자동. 네. 아니면은 이쪽 그림을 갖고 오면은 자기가 한 땀 한 땀 딸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예. 네, 이런 걸로 이제 뭐 종류별로 고르고. 그래서 말 좀 실수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하는 거는 네. 저도 이제 잘 안 해봐서 대부분 오토 펀칭으로 하는데. 네. 이게 오토 펀칭으로 하면은 좋은 게 이미지를 자동으로 알아서 예. 얘가 이제 바느질을 해주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수가 네. 네. 적은데 나온 네. 게. 네. 근데 진짜로 잘 나오고 싶으면 여기서 자기가 한 땀 한 땀 따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장인 정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잘 컬러 없네. 이건 제가 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 직접 한 땀 한 땀 따는 거는 네. 네, 그래서 일단 아까는 오토 펀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 상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색깔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 C라고 매칭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매칭되는 거는 여기서 어.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저쪽에서도 가능해서요. 실 색깔은 네. 일단 여기 저장을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라이언이라고 하면은 얘가 PES로 네. 확장자가 저장이 돼요. 네. 예. 이미 이렇게 하고 이거를 빼서 이거는 전원 버튼이 요 뒤쪽에 있어요. 네. 여기 뒤쪽에 예. 보시고 약간 터치 한번 해주시면 이게 네. 화면으로 오거든요. 하고 이제 여기 옆쪽에 USB 꽂는 란이 있어가지고 예. USB 꽂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 그림이 이제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홈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약간 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위치에 하고 싶다라면 위치를 좀 아래로 바꿔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조여져 있으니까 다시 풀러서 빼신 다음에 밑으로 옮기시면 돼요. 요게 아래로 가고 요게 위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밑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좀 빠지지 않을 만큼 네. 이렇게 해서 다시 꽂아주시면 돼요. 이 안쪽에 좀 열어서 여기 그 중간에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재밌는 장비 같네요. 이거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USB 네. 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 갖고 와야 되니까 요거 누르셔서 아까 라이언 여기 있었잖아요. 네. 펭수도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라이언 누르시고 아하. 네. 그럼 여기 그림이 떠요. 네. 그럼 그다음 설정 네.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크기 같은 걸 좀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 조금 더 느리게 이게 터치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좀 더 작게 좀 더 이렇게 찌그러지던가 예.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하던가 뭐 다른 거 하고 아니면은 이제 편집 종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특별히 하실 거 없으면은 기본으로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수 눌러서 여기서 이제 실 색깔을 정해야 돼요. 네. 대부분 이제 1번에 어떤 색, 2번에 어떤 색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네. 이게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그림이 떠요. 예. 여기 코 모양에 있잖아요. 예. 여기 코 모양 10번이 흰색이 맞는지 한번 네.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눌러가지고 클릭이 이렇게 안 되죠. 다시 이걸로 가볼게요 제가. 네. 이렇게 와서 얼굴 모양 여기 네. 2번. 2번이 지금 파란색 실이. 파란색이니까 이제 3번으로 네. 여기 3번. 네. 3번으로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고. 아, 네. 네. 그다음에 귀 모양 주황 색깔 2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6번. 네. 그다음에 볼 빨간색으로 하실 거면 8번. 네. 아니면 다른 색으로 하고 싶으면 다른 색으로 네.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라인 검은색은 9번 맞으니까 이제 확인.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실 속도를 정할 수 있는데 여기 1000, 예. 뭐 900. 근데 1000으로 하든 뭐 900으로 하든 그냥 속도 차이지 품질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잠금 누르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노란색처럼. 네. 그다음에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여기 시간 11분 정도 남았다고 하고 지나간 시간도 네. 아. 그다음에 여기가 총 세워지는 침수 바늘. 네, 네. 그다음 지금까지 총 대형 바늘 수. 아. 네.
와, 컴퓨터 자숙이라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옷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다양한 기술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오늘 팅커캐드 마지막 시간으로 체인메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평소보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팅커캐드로 작은 액세서리 그리고 큰 액세서리까지 다 만들어 보면서 우리 친구들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을 거라고 믿어서 이번에 체인메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는 뭔가 3D 공간 안에서 각종 액세서리나 의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의류를 우리가 직접 입거나 착용하려면 또 뭔가를 사용해서 뽑아야겠죠. 그 뭔가가 바로 3D 프린터라는 기계예요. 우리 옛날에 3D 프린터에 대해서 약간 배워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3D 프린터의 원리나 사용 방법 등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